네, 안녕하세요. 영화 분석 3월 둘째 주 찾아왔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많이 우울하시죠? 그 우울함을 가중시켜드리려고 저희가 오늘은 망한 영화 특집을 가져왔어요. 자, 이제 망한 영화라 함은 아무래도 이제 정말 못 만든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 영화는 아무래도 인지도에 비해서 조금 이게 너무 아쉬웠다라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영화 분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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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만에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 몇 명 있고. 저 네. 한 3주 만에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3주? 네. 저도 3주? 다들 다 같이 모이 맞아요. 시미키스 분들 다 같이 모였을 때 이후로 처음일걸요. 그때 3월 1일 날 쉬고 네. MT 갔었고 해가지고 학교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쵸. 개강하고 표정 봐. 엄청 피곤해 마이크 보여. 좀 벗어주세요 오늘. 마이크를 벗어달라고? 아니 마이크 아니라 마스크. 왜 그래야 되지? 아니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뭐 다들 개강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네. 진짜 무지 너무 힘들어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들 힘드시군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즐겁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왜요? 학생이어가지고 부러워. 아, 휴학하고 뭐 하세요? 저 알바만 하루 종일 하고 하루 끝나고 종일. 영화 보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알바하고 왔어요. 무슨 알바 하세요? 과외예요. 음, 짧게 하고 왔어요. 음. 네, 그러면은 오늘 망한 영화 이제 여러 네. 가지 가져왔는데 저희 스기으로 할게요. 아, 네, 네. 누구부터 하실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오랜만에 오신 분부터 할게요. 오랜만에 오신 분. 형우네요. 네, 형우 정말요? DJ. 아. 네, 무슨 영화 가져오셨나요? 저는 판도라라는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냥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중간에 나간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보통 뭐 컴퓨터로 보다가 끈 적은 많은데 영화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도 보고 이러니까 좀 예절을 갖춰서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 편인데 너무 재미없어서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혼자 보셨을 때였어요? 아니요, 친구랑 봤는데 친구랑 그래서 둘이. 아니요, 4명이서 보러 갔는데 아. 2명이 좀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고 2명은 그냥 뭐 어떤 영화도 다 잘 보는 그런 애들이어가지고 2명이서 나가가지고 밖에서 PC방에서 게임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가져와봤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면이 나빴어요? 저는 그냥 딱 초반 30분을 보고 뒤에 전개가 다 예상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 심파 그쵸. 코드가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예상이 되니까 그냥 그 PC방 갔다 와서 끝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내용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뒤로는 이제 영화관에서 좀 망작을 만났을 때 나가는 걸 좀 지체 없이 나갈 수 있게 시작이 돼서 고마워. 그냥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판도라? 저 예고편은 진짜 많이 봤는데. 예고편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포스터도 많이 봤어요. 지하철에서 엄청 많이 들어줘가지고. 이게 누구 나오는 거죠? 김남길이랑 씨랑 김명민이랑 아 김명민. 김명민 나와. 아, 김명민 영화 등 문정희랑 정진영, 이경영 씨 맞아, 나오네요. 정진영 씨. 음. 그 약간 7광구랑 느낌이 비슷한가요? CG가 그렇게 나빠요? 아, 그러니까 나 7광구 보고 진짜 충격 먹었어. 고등학생 때. 이런 영화 영상물이 보는데 있나? 이게 영화인가? 진짜? 진짜 와 너무 역겨워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어. 저는 보지도 않았어. 다행히 지인들이 걸러줘서 나 저도- 이게 진짜 개봉일 날 봤었거든요. 대박. 되게 뭔가 되게 재밌어 보이고 어. 되게 블록버스터 같아 보였어. 그래서 진짜. 그냥 완전 대박이었어요. 진짜? 제작비도 역대급이라고 했어. 맞아. 한지원 씨 나와서 안 봤던 거 같아. 하지원 씨 봐서 안 나왔던 거 같은데 나는. 저도 하지원 씨랑 안성기 씨 나왔었죠. 그냥 하지원 씨 나오니까 뭔가 안 보게 되던데요. 영화는 어. 그 드라마는 그쵸, 잘 맞아. 모르겠는데. 스크린에서는 좀 잘 안 어울리긴 해. 저는 이제 그 영화 사실 예고편 스토리 전개는 시즌 그거잖아요. 이제 원전이 무너졌다. 이러면서 그거 이제 지역을 우리나라 구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전체 신호위인데 그냥 그거 보니까 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면 하면은 그냥 대충 김남길이 그거 잠그고 죽겠구나.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예고편 보니까. 나 보긴 봤었던 것 같다. 그게 TV에서 틀어줬었던 것 같아요, 한번. 어, 그래서 내가 아이, 김남길 씨가 빨리 굉장히 곤란해했던 장면을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어디 막 물 차 있고 막 맞아, 이런 심지어 데서. 김남길 씨는 약혼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진 않았는데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뭔가 여자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있었어. 응. 그리고 마지막 통화할 때 미안해 이러면서 우리의 이름은 이거야 이러고 죽었겠죠. 되게 알고 봐도 재밌는 심파가 있고 그냥 맞아. 어차피 맞아요. 심파는 봐도 막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그냥 심판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영화들 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아. 심판은 뭐 영화의 한 장르니까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잘 만들면 재밌는 거고 못 만들면 뭐 재미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그 타워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설경구 나오신. 네 맞아요. 타워는 봤어요. 그건 재밌게 타워는 봤거든요. 봤던 거. 아 진짜요? 네. 그것도. 소방관인가? 오. 맞아요. 그거는 되게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찍을 수 있구나 싶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내용은 되게 뻔하지만 근데 되게 좀 그래도 긴장감 있게 연출도 했던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되게 그렇군요. 네 재밌었다. 그게 근데 7강구 때문일 수도 있어. 너무 기대가 충격이 낮춰져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김명민 씨랑 문정이 나와서 저는 그 약간 연가시 때도 그 두 분이 부부지 네. 않으셨나?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물론 저도 연가시랑 진짜 비슷하다는 느낌. 그래요? 영가시도 봤었는데. 연가시는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때 좀 그때 엄청 흥행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그랬었던 재난 걸로. 영화. 그때 막 한창 막 그 곱등이 아, 영가시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괴담이 막 많아가지고 맞아. 두 분이서 또 이번 영화에서 부부로 나왔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두 분이서 좀 김명민 씨가 참 연기는 잘하시는데 작품 보는 눈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늘 연기도 잘하는지는 모르겠어. 똑같죠 연기가. 네. 어. 드라마에서 하는 연기랑 맞아. 영화에서 하는 연기랑 그래도 일관성이 있더라고. 브라운관에서 그렇게 잘하면서 약간 브라운관에서는 좀 마음에 드는데 스크린이 마음에 안 우리 들어서. 약간 장혁 이런 배우처럼 자기가 할 줄 아는 연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맞아요. 그거에 맞는 캐릭터를 만나면 엄청 잘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 그죠? 그런가? 그런 거. 맞아요. 그렇네요. 그냥 그래서 영화 배우 좋은 영화 배우들은 별로 그렇게 캐릭터에 어, 구애받지 않는 맞아. 경우가 많죠. 뭘 맡든 잘하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오랜만에 오신 기용 DJ 무슨 아, 예. 영화 가져오셨나요? 저는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네. 가져왔어요. 학교에서 틀어줬었어요, 저는. 인터뷰 저도 뭐였지? 학교에서 봤어요. 저스틴 이거 팀버레이크 딱 나오고. 네 맞아요.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 아까 말했던 판도라 이런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져온 이유가 이제 소재가 진짜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 거의 제일 좋았던 수준에 뽑히는 저도 네, 맞아요. 소재 그렇게 소재 생각했는데. 근데 그 좋은 소재를 가지고 너무 약간 용두사미식 결말이라 해야 되나? 맞아요. 음. 진짜 좀 맞아요. 너무 이 정도밖에 그렇게 표현할 게 없었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제로 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는 시간이 곧 목숨이고 돈이고. 근데 이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간이라는 거를 재화로만 좀 집중을 시켜서 좀 빈부격차의 무게를 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속상한데 약간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예.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되게 좀 그 중간에 막 그런 사람도 나왔던 것 같은데 타임킬러 막 이런 느낌으로 아 맞아요. 계속 쫓아다니는. 어.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좀 설명도 너무 부족했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굳이 시간을 이렇게 막 계속 빈부격차 막 계속 부자는 시간을 계속 얻고 이런 데만 집중을 했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 잘 소중하게 쓸 수 있는가 이 정도의 조그만한 철학이라도 좀 녹였더라면은 영화 끝나고 나서 되게 생각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근데- 단순하게 그랬구나.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연출 같은 부분에서 좋았던 점은 많았어요. 막 그 좀 손잡는. 손잡으려고 하는 아. 그런 거는 좀 극적인 표현이 좀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제일 원래 사람한테는 좀 다이나믹하니까 좋았고 그래서 좀 전 이 영화 아쉬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저 이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었다. 다 중간중간 봤어요? 그 저도 이거 OCN인가 거기서 틀어줘서 중간중간 보고 저스틴 팀버레이크 나올 때 막 보고 그때 진짜 했는데. 멋있게 나와요. 맞아요. 젊었을 때. 아 그때 앨범 냈을 때 아니에요? 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모나 사이드 프리도 진짜 이뻐요 거기서. 아 맞아, 되게 단발로. 다 빨간 맞아 머리. 맞아 검은 엄청 흑발. 신비롭게 나와. 주황색이야 엄청 진한 주황색 이제 막 빨간색이었나 말까 막 되게 맞아, 약간 빨간 주황색 약간 이런 단발. 단발이었어 엄청 이쁘게 나왔는데 근데 뭔가 들어보니까 저는 약간 시간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많으면 부를 얻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 초반에 그 시간 부자라고 해야 되나? 걔가 이제 좀 회의감도 느끼고 모든 어떤 아 맞아요. 일말의 이유로 자살을 선택을 해요. 그 방대한 시간을 다 이제 저스틴 팀버레이크한테 남겨주고. 근데 이제 걔가 자기가 살던 동네는 막 그 1분 1초가 없어가지고 죽는 죽고 상태.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그 막 커피 값도 시간으로 결제를 하는데 계속 커피 값도 올라. 어제는 커피 한 잔에 뭐 몇 5분이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올랐죠? 막 이런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막 그 사람이 왜 그런 소위 현자 타임이 와서 그거를 좀 친절함이 부족했던 것 같고 네, 그 액션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그러니까 소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소재는 좋은 아쉬웠어. 것 같아. 걔는. 마지막에는 뭐 2편 암시하고 끝나가지고 약간 오히려 더 진짜 별로가 됐어요. 그냥 좀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영화인데 그 결말 부분이 암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스포이긴 한데 갑자기 비질란테가 돼요. 약간 의열단 이런 식으로 돼요. 갑자기 두 명이 다들 시간갑부를 털기 시작해요. 아마네 사이프랑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맞아요. 그래가지고 은행 같은데 너무 갑분싸가 됐어요. 진짜. 들어가고. 무슨 전개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네 사이프는 원래 갑부 딸이었는데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후속작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안 나왔으면 망해서 좋겠어요. 안 나오는 건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도 가는 건? 근데 흥행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적어도 국내에서는. 좋게 보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제가 볼 때 소재 때문에 맞아요. 봤다가 두 번은 보는 건 근데 무리다 진짜 이러지 않았어. 소재빨이 진짜 대단했던 게 아직도 처음 보자마자 흡입력이 엄청 그 손목에 막 시계 맞아. 막 네, 이런 네, 거 네, 있고. 그걸로 이제 목숨도 이제 그 생명줄도 되니까 그게 좀 그걸로 신기했어요. 팔씨름도 막 하고 그거 본 거 같아.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재밌었어. 그런 거. 아 보신 분 있나요? 저희 3명밖에 안 봤나요? 전 이거 중학교 때 이제 토요일에 현장? 이제 현장 학습이라 해요. 현장 네. 학습. 조별할 막 CA 특별 막 반에 그런 거. 그때 보러 갔었거든요. 토요일에도 수업을 했어요? 우리 그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치? 헤드셋 놀토 있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 날 나도 학교 했는데? 갔었는데. 나 왜 안 갔지? 놀토라는 걸 모르시나요 혹시? 아니 그건 알죠. 근데 그게 놀토가 저 초등학교 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지. 나 중학교 때까지 나 중3 때까지 갔었는데 토요일 날. 일단 저는 갔어. 그래요. 이거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랬군요. 그냥 거기서 본인이 봤군요. 안 가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날라리 아니. 저를 처음 그 기수 씨 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진짜 가물가물하셨다. 네, 개봉한 지 그렇게 오래됐나? 한 8년? 자꾸 억지로 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갔는데 때 봤구나. 초등학교 그럼? 4학년, 중학교 초반 이때쯤인데. 진짜? 그러면 내가 진짜 나이를 그러네. 많이 먹었구나. 그런 거. 내가 고등학생 때 봤었는데 이 영화를.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전 당연히 중학교 때 봤어요. 적절할 때 보셨네요. 네 맞아요. 기분이 안 좋네요. 학교에서 틀어줬거든요. 학교에서 틀어주는 거. 야한 장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언니 포커. 그 장면이 기억나. 언니 수영한 장면이 있었나? 근데 그게 야한 장면은 아니잖아요. 맞아. 15세였어요. 그랬군요. 벚꽃 윤정 씨한테는 아니 좀 야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가지 마요 저희. 네.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영화 뭐 할까요? 제가 할게요. 네, 저 할 감사합니다.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망작으로 가져온 게 패신저스라는 영화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제니퍼 로렌스 때문에
이제 봤고 예고편에서는 분명히 SF 영화로서 네.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엄청 스케일 크게 보여줄 거리가 많은 것처럼 홍보가 됐었어요. 근데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냥 두 사람의 고립된 우주에서 고립된 두 사람의 사랑 얘기였고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굳이 이렇게까지 스케일을 늘려도 됐나 싶을 정도로 이 이야기를 굳이 우주에서까지 가져가서 만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가 없었고 너무 제가 이 영화를 본 뒤로 충격을 받아서 저 예고편을 안 보고 이제 영화를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영화를 봅니다. 예고편 절대 안 봐요. 예고편을 봐서 이 영화가 망한 것 같아요. 이 홍보 기대치가 자체를 올라가서. 너무 잘못한 것 같고 이게 대충 어떤 얘기냐면 이제 뭐 지구가 이제 망해서 다른 행성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이제 몇 광년 이런 게 걸리잖아요. 다른 행성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캡슐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만 깨어나요. 크리스 플랫하고 제니퍼 로렌스하고 두 사람만 깨어나서 이제 로봇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 안에 우주선 안에 있는 이제 그러면서 꽃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홍보할 때는 약간 그래비티나 맞아요. 저도 포스터만 보고서는 그래비티나 약간 인터스텔라처럼. 대작이- 인터스텔라 이런 것처럼 굉장히 뭔가 액션도 준비한 게 있고, 많은 것처럼 반전도 있고. 맞아요. 거기서 보여줬던 게 누군가 그 홍보 영상에서 보여줬던 거는 누군가 음모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죽일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 반전이었던 영화였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였어요? 왜 두 사람이 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이상으로 이 두 사람이 단순한 기계 이상이었어요? 기계 이상으로 이 두 사람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컨셉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크게 자라나는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끝나는데 영화가 어떤 행성에 정착을 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큰 나무가 있었던 것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결말쯤에. 근데 좀 약간 홍보의 팩 아닌가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오히려 그런 홍보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딱 봤잖아. 기대감을 이렇게 업시키긴 했는데 근데 예고편 만들 때 후폭풍이란 걸 생각을 안 하고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맞아. 악플이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포스터에서도 약간 우주나 행성 이런 거를 좀 가장되게 했었고 막상 우주 보여주는 건 거의 한 5분, 10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우주선 안에서 계속 쓸 거의 다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잠깐 뭐 고치러 가고 약간 이 정도에서 우주가 한 번 나오고 되게 저예산 영화. 광활한 부금을 넣어서 예고편을 썼나 봐. 응. 그거만 나왔어. 그거 나 너무 속은 기분이었고 영화관에서 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럼 되게 약간 저예산 느낌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세트장 안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트장이 우주선이니까 어쨌든 그런 건 다 CG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안에는.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며요. 그것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었겠죠. 아마 CG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 세트장 비용도 만만치 않은 그죠. 그런 거는. 그냥 좀 약간 많이 다들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평이 안 좋아서. 저도 저도. 보자마자 저 개봉일에 본 게 너무 후회가 됐어. 개봉일에 보고 간을 좀 언니가 이제 정말 희생자가 돼서 나오자마자 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걸 왜 예고편을 봤지? 좀 그 영화를 이해한 사람이 진짜 만들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일부러 자극적인 것만 모아서 괜히 맞아요. 의도치 않은 관객층을 불러 모을 바에요. 진짜 이런 영화 많지 않나요? 또 있지 않나? 홍보 때문에 영화 그런 그쵸. 것 때문에 맞아요. 예고편 때문에 전혀 다른 오히려 내용인가? 포스터 때문에 망한 영화도 있죠. 뭐 김치 좀 많을 것 같아. 차인표 나온 거 되게 유명한 거 하나 있는데 차인표요? 포스터 때문에 망한 거, 예고편 때문에 망한 거 영화. 차인표 영화를 그 안 지구를 지켜라도 신하균이구나. 신하균 신하균. 그것도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그건 좀 심했어. 포스터 무슨 코미디 영화지. 그 제목 맞아. 제목도 좀 너무 약간 액션 히어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어서. 그 파네미로도 약간 그랬었고. 아 맞아. 파네미. 제일 심했어. 네, 하늘로 그게 무슨 진짜 심했다. 아동 영화처럼 홍보를 하죠. 아, 그랬구나. 맞아, 가족끼리 그랬었죠. 가족끼리 왔다가 동심파괴. 그래서 화제가 걔 됐었죠. 울어버리고 요정 막히고. 맞아. 요정 뜯어먹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밖에도 그냥 그 나치라고 음. 해야 되나? 걔네들 좀 스페인 내전. 예, 잔인하잖아요. 좀 그냥 파시즘 이거 가지고 찍고 있는. 막 아빠가 맞아요. 막
막그 혀 자르고 막 그 입을 아. 잘랐나 막 그런 장면도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빠가 여기 네, 누가 네, 여기를 네, 찢었어요. 맞아. 무섭죠. 엄청 무서워요. 근데 되게 진짜 좋은 영화인데 사실. 잘 맞아요. 만들었어요. 좋아하는 영화죠.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예고편이 맞아요. 중에서 그리고 난 약간 예고편을 안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예고편을 보면은 이미 내가 뭔가 영화 한편 다 정보를 봤다. 알고. 관점이 생겨버려서 아. 그거를 벗어나서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쵸. 저도 그래가지고 예고편이랑 줄거리는 절대 안 아 봐요. 저도 편견이 시놉시스도 안 봐요. 저도 이제는 아예 정보를 안 보고 저- 배우하고 맞아요. 감독 네. 저도 정도만 배우하고 보고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근데 그렇게만 봐도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 아, 약간 배우 믿는 것도 아. 조금 살짝 있긴 있는데, 튤립 피버 봤었던 기억이 났었는데. 데인즈안 나오는 데이드 거야? 아니랑 그 알카세르. 저도 그거 되게 네. 보고 싶었는데 평이 아, 엘리샤 별로여가지고. 비칸세르? 그래. 몰라, 누구 아내인지만 알아. 맞아요. 하여튼 평이 별로여서 패스했던 기억이 그거 있어요. 진짜 아, 별로였어. 근데 나도 크리스토퍼 좀, 월츠도 나와가지고. 아, 맞아.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자, 그러면은 다음 영화는 뭐 할까요? 누가 갖고 할까요? 유한 씨 영화죠. 네. 이완 씨 하죠. 저 일랑 가져왔거든요. 일랑 제가 할 얘기가 많죠. 최근에 했잖아요. 영화 네 맞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네. 작년 갖고 제가 그때 친구가 휴가를 나왔는데 응. 영화나 하나 보러 가자 했는데 그때 한효주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효주 얼굴 딱 보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갔는데 영화 보면서 둘이 계속 마주보고 킥킥거렸거든요. 아 연기를 한효주가 그렇게 못하나? 약간 그런 생각. 아, 진짜? 저 진짜 뭐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연기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민호도 나오거든요. 거기. 아, 그 진짜? 차이주. 카리스마. 맞아. 네. 죽는 역할로 나와요. 죽는 역할로. 고문을 하려 하니까 겨우 하려는 게 고문이냐 이런 식으로 그 실소를 하는 연기가 있는데 그래서 죽어버려요. 거기서 너무 웃겨갖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일랑? 저는 안 봤어요. 잘하셨어요. 누가 엄청 욕하더라고. 종이호랑이라고 적어놨던데 종이호랑이? 일랑 왜냐면 그 감독 김지훈 감독을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믿고 보는 감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포스터도 별로였고 예고편도 이제 틀어주는 거 봤는데 그것도 별로였어요. 근데도 보러 갔어요. 믿고. 근데 진짜 별로더라고요. 강동원하고 한효주가 아니 서로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왜 서로 좋아하는지 별로 이해가 안 돼요. 그 한효주가 빨간 모자 이야기 들려줘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아마 한효주가 이제 둘이 같이 도망가자 막 하면서 음. 그런 사랑의 도주를 하자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음. 그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선가 그 위치 추적기를 키면서 배신을 아니 배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명줄을 연장하려고 막 그런 장면. 너무 영화 스토리가 설득력이 좀 없더라고요.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뭘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응. 감독도 그렇고 좀 강동원 배우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영화 자체가 좀 도전적인 영화지 않았나? 약간 주위 얘기들 들어보면은 근데 약간 좀 무모한 도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망한 것 같아요. 그게 원작 있는 영화라서 더 실망감이 컸던 걸 수도 있어요. 일본 거죠? 네, 그게. 일본. 그건 굉장한 호평을 받았거든요. 굉장한. 연기력이 떨어진 사람을 데리고 도전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원작과 결말이 되게 완전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만화에서는 뭘 말하고자 했던 게 굉장히 분명히 잘 드러났는데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었던지가 아무도 모르는 결국 뭐야 그냥 강동원이랑 한효주랑 서로 잘생기고 이뻐서 좋아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였구나. 액션은 또 나름 나쁘지 맞아. 않았던 것 아, 같아요. 진짜요? 그래요? 저는 좀 괜찮았어요. 그 수트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입고 이제 밑에 하수도 같은 데서 이제 약간 일방적인 학살을 하는데 그건 괜찮았어요? 아 별로였어요 그것도. 저 진짜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강동원 그 컨셉이 뭐냐면은 그 수트를 입으면은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약간 온오프처럼 나는 이거 입으면은 이제 가면을 쓰면서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 그 전부터 이미 학살을 잘해요. 정말 잘해요. 뭐 그런 뭔가 그런 컨셉을 하고 싶었으면은 그 수트를 벗고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죽인다 뭐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었어야 했는데 수트를 벗고 있거나 입고 있거나 잘 죽여요. 총으로든 칼으로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알고 보니 강동원이 일랑이었어. 이걸 반전으로 넣은 거예요. 그게 더 어이없고 약간 들을수록 뭐- 이해가 안 가. 네 진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혹시 그거 같은데 약간 일본 만화 같네 진짜. 근데 못 만든.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막 그럼 비교하면 안 되죠. 베르세르크는 얼마나 명작인데. 봤어요? 저는 보다가 말긴 했어요. 지금 아직 연재 중이잖아요. 아 맞아요. 완결 나면 보려고요. 그 갑주를 입는데 걔도 그거 막 갑옷 입으면 막 그렇게 돼버리거든. 약간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그 일랑하니까 생각난 건데 마녀 보신 분 있으신가요? 마녀? 좀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도 찍는구나 해서 사실 영화 자체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만이라는 영화가 나온 게 좀 좋았어요. 나도 나는 좀 감동 받으면서 봤었거든요. 오.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중간에 좀 이상한 연기 약간 톤만 좀 빠지면은 그 막 액션을 보는데 와 난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우리나라 시도를 했지 찍었지 되게 너무 좋았고 스토리도 괜찮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속편 제작까지 생각을 하고 나온 영화라서 꼭 좀 잘 돼서 2편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그 주연 배우는 완전 떠버렸던데. 김다미 씨. 네. 그거 마녀도 굉장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좀 뭐라 해야지? 그냥 좀 편하게 보려고 본 사람들 입장에선 좀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연기 톤 컨셉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그렇게 흥미로운 노선 같은 게 그렇게 많진 않아서 반전도 특별하진 않은 편이라. 근데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너무 좋게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수 씨 영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민정 씨 먼저 해주면 안 돼요? 제 영화요? 민정 씨 영화 있었지? 네. 잊고 있었어. 기수 씨 영화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네. 하이라이트죠? 반전의 반전. 제가 가져온 영화는 제가 정말 좋게 봤던 감독이었는데 이런 반전을 주다니. 데런 아르노프스키라는 블랙스완 감독이 만든 마더라는 영화예요. 제이프 로렌스랑 하비에르 바르뎀 나온 영화고, 그리고 그 두 배우분들 말고 조연으로 굉장히 짱짱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누구였지? 나오시면 에드리스도 나오고 미셸 파이퍼, 돈널 글리슨 뭐 이런 분들 짱짱하게 잘 나와요. 근데 정말 저는 안 좋게 봤어요. 이제 연기는 당연히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영화도 조금 저뿐만 아니라 호불호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영화인 게 이제 2018년도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도 올라갔어요. 최악의 감독상과 최악의 여우주연상 올라갔고, 근데 이거와 반대로 베니스에도 올라갔어요.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니스에서도 어디에 노미네이트 된 거예요? 베니스에서는 어디에 노미네이트 됐냐면요. 어딨더라? 경쟁 부문에 올라갔어요. 그 감독님이 후보로 올라갔고, 근데 저는 이제 블랙스완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이 나왔다 해가지고 하베르 베르딘도 원래 좋아하는 배우고 해서 믿고 봤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잔인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잘 보니까 좀 더 나한테 뭐 무서운 영화는 없다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보다가 토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자극적이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엄청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메타포예요. 다 메타포고 성경에 대한 비유가 엄청 많아요. 혹시 보신 분들? 저 봤어요. 네. 성경에 대한 굉장히 많이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뭘 말하고 싶은지도 끝까지 봤으니까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 의미를 담으려고 영화를 이렇게 찍었어야 했나? 이렇게 보는 사람 힘들게?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라 해야지? 보는 이 내용은 간단해요. 하비에르 바르뎀과 제니퍼 로렌스가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는데 하비에르 바르뎀이 너무너무 유명한 소설가라서 그 하비에르 바르뎀의 팬이 자꾸만 찾아와요. 이제 이웃집에 이사 왔다는 뭐 가족들도 찾아오는데 그 가족들 굉장히 무리하고 찾아오는데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 부부가 이웃이라고 놀러 온 그 부부가 갑자기 자기네 집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무리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찾아온 팬들도 약간 광신도처럼 변해가지고 그런 집단이 돼버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비에르 바르뎀은 제이프 로렌스가 자기의 집을 지키려고 하비에르 바르뎀
하비에르 바르뎀이랑 계속 노령을 하려고 하는데도 하비에르 바르뎀은 아, 이 사람은 나의 손님이야 이러면서 계속 집을 망가뜨리게 냅두는 거예요. 자기 집을. 그래가지고 아 정말 보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제니퍼 로렌스가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 너무 날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 힘들어하는 게 굉장히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힘들었단 말을 못하겠다. 지금도 약간 그 너무 무서운 영화로 남아있어요. 저한테. 다른 분도 어떠셨어요? 보셨던 분들은? 저는 전- 예, 말씀하세요. 저는 그 부분적인 거밖에 못 봤어요. 그 제니퍼 로렌스가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아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못 볼 것 같은 영화다라고 해서 안 봤거든요. 엄청 사실적으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임신한 상태였을걸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막 어. 옷 다 막 이렇게 찢기면서 어. 사람한테 얼굴로 이렇게 구타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만 봤는데도 저는 이거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안 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힘들다. 네. 근데 이거 이동진 네, 님이 맞아요. 라이브 톡을 하셨나봐요. 근데 되게 좋은 평을 평을 보니까 주셨어요. 라이브 톡 들으신 분 엄청 좋은 평을 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깊이 알게 됐다고. 근데 막 어떤 데에서는 추격자에는 안 걸린 아줌마 한 명이 나오지만 여기는 수백 명이 나옵니다라고. 근데 진짜 호불호 엄청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약간 극명하게. 음, 전 근데 막 엄청 좋았다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괜찮게 괜찮게 봤던 봤다. 게 그냥 되게 그 인간의 감정을 되게 노골적으로 그걸 그냥 감정 하나를 좀 인격체로 표현하는 느낌이어서 좀 분노와 그냥 그런 광기 같은 거를 그래서 저는 약간 가감이 없는 영화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되게 아까 민정 씨가 말을 하셨듯이 되게 은유도 많고 상징성이 굉장히 계속 끊임이 없는 영화니까 어떤 장치들이 많아서 그거를 근데 막 제가 그때 엄청 막 집중하면서 봤던 게 아니어가지고 막 100이면 100 다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된다면 뭔가 와닿는 게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저는 최근에 그 제과집 살인마의 제과집 네, 그거 살인마의 보셨잖아요. 제과집, 네.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살인마 재개집은 보기에 잔인한 게 익숙하시면 보기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그 할리우드 금기죠. 유아살인. 그리고 시체를 이제 뭐 어떻게 하는 시체를 이렇게 좀 날 것 시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거는 정말 잘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마더가 더 보기 힘들었던 비교를 하자면. 근데 오히려 네? 그러니까 라스폰트리에랑 비슷하다는 느낌보다는 아 차라리 그 요르고스 란티모스랑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그 신화나 성경에 대한 은유가 많고 네. 막 사람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 불안하고 네. 카메라 각도도 일부러 이상하고 네. 맞아요. 약간 오히려 네. 비슷하다면 그쪽이 비슷한 거. 되게 그 성경 그냥 아예 성경을 베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만 달리한. 그래가지고 그 하비르 바르뎀이 하나님으로 나오고 그 마지막 제니퍼 로렌스가 출산하는 게 이제 그 예수처럼 나오는데 마지막 왜냐면 엔딩 장면 피에타처럼 찍어요. 피에타처럼 찍고 그리고 이제 제니퍼 로렌스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로 나오는데 이제 성모 이제 예수 그 하나님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는 완전 지 아내 아들 다 내팽겨치고 자기 신도만 챙기 완전 이기적인 놈이다. 아버지 노릇을 하나도 못했다. 그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왜냐면 이게 은유가 상징이 너무 많으니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딱 그것부터 느꼈어요. 제일 처음 느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네. 저 근데 딱히 그렇게 이해를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메타포들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오는 거지 그거를 굳이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그리고 보진 않아요. 나는 약간 애초에 그 영화 보면서 좀 캐릭터에서 좀 선악을 두지 않고 봤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게 뭘까? 표현하고 싶은 게 뭘까? 약간 블랙스완에서도 좀 그래서 저는 좀
비슷한 풍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 되게 그 인간적인 고뇌라던가 좀 그 블랙스완에서는 그게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 흑조와 백조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는 그 여자가 성숙하는 과정을 그 고스란히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마더 같은 경우도 그 인간의 좀 원론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 혼란스러움을 좀 잘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레퀴엠도 그래서 그렇게 찍었던 거. 네. 저는 그냥 약간 그런 막 어떤 느낌이었냐면 엄청 평소에 불안한 사람이 악몽을 꾸면 그런 악몽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어떤 그 꿈 같은 느낌으로 그런 약간 불쾌한 질감을 잘 표현했다고. 그 약간 그 감독이 연출 같은 거를 되게 막 좀 카오스한 거를 엄청 막 블랙스완에서도 네. 그 나탈리 포드만 정신 나갈 때 같이 막 정신 나가버릴 것만 같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입은 정말 끈질이 잘 됐어요. 네. 제가 제니퍼 로렌스의 감정을 거의 그대로 느끼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힘들었던 걸 수도 있어요. 약간 그 갑자기 멘탈 깨지는 영화에서 막 마터스 천국을 부는 막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런 거는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약간 이런 생각 나거든요. 저 그 영화는 안 봤어요. 한번 볼까? 아 그 막 딱히 뭐라 해야 되지 영화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멘탈은 깨져요? 그게 거의 최고인 것 같은데 그 류에서는 그 막 그것도 봤어요. 저는 살로소돔의 아, 아, 121. 네 120일이구나. 200일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봤는데 이건 뭐지? 약간 이러면서 봤었어. 그 이상이. 그건 멘탈 깨지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 잔인한 그런 류 아니에요? 징그럽다? 멘탈 엄청 깨지던데. 어. 막 그 인간 노예들한테 막 진짜 할 수 없는 약간 반 상식적인, 그러니까 반 인륜적인 거를 이미 벗어났어. 네. 근데 그게 실화 바탕이라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실 이 영화를 가져오기 전까지 악녀 우리나라에서 나온 김욱빈 주연의 악녀랑 이 영화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악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마더를 가져왔는데 네. 그 악녀에 대해 짧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영화는 초반 10분까지만 재밌고 나머지는 싹 다 재미없는 어디서 이것저것 영화 좀 따집기 해가지고 킬빌도 좀 따왔고 그 뭐였지? 니키타도 좀 따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라서 정말 별로로 봤거든요. 뭐 마더 사실 저는 아직까지 남는 생각이 뭘 의미에 표현하려고 했던 진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멘탈이 다시 너무 한번 봐야겠다. 와장창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수 씨 영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겜. 가봅시다. 네, 저는 그 인생은 아름다워 골랐는데 네. 네. 사실 저도 고르기 전에 그 되게 유명한 망작들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막 리얼로 요즘 대변되고 있는데 그런 거 원래 실은 할까 하다가 몇 개 찝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 넘겨가지고 그냥 진짜 망한 영화는 어떻게 네. 더 표현해? 이거 그냥 망했어요. 보지 마세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쉬웠던 영화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거 골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마더 고른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되게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보는 영화고. 그래서 처음 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처음 봤죠. 저도요. 음. 사실은.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얼른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영화 고등학교 때구나. 고등학교 때 이 영화 처음 보고 막 혼자 새벽에 보고 막 눈물 한 방울 쓱 흘리고 되게 좋게 봤단 말이에요. 네. 네. 아, 되게 감동적인 영화다. 따뜻한 영화다. 슬프지만 그래도 휴머니즘 같은 것도 느끼고. 근데 대학교에 와가지고 그 과 특성상 그거 어쩌다 보니까 아우슈비츠에 대해 배우게 네. 되더라고요. 아우슈비츠라는 곳을 배우고 나니까 이 영화는 이래서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감독이 실제 사건에 대해서 엄청 무책임하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 영화 사실 일단 중간중간 부분 다 말하면 답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 기도라는 그 네네네. 아버지가 되게 낭만적인 인물이잖아요. 유쾌하고 재치 있고. 근데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그 재치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네. 막 번역도 장난으로 해버리고 막 끌려갈 때도 막 장난처럼 네. 들어가고 막 방송도 이상한 말 하고 하는데 근데 아우슈비츠란 곳이 실제로 그 유태인이 거기서만 4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인류 역사상 단일 공간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간에 의해 죽은 게 가장 많은 횟수고
그리고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그 나치의 학살 때 음. 그때 600만 명인가 800만 명인가 죽었는데 그게 유태인 인구의 8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낭만적일 수가 있나? 그 음. 공간이 한순간이라도 인간적일 수 있나? 아, 재치 있을 수 있나?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의 연장에서 이 영화 감독이 진짜 영화는 잘 찍었다 생각해요. 영화로만 놓고 보면은 근데 실제 사회적으로. 네, 그 너무 관객에 대한 고려를 너무 안 했다 생각해요. 저는 그 영화 엔딩 보면은 마지막에 그 아들은 그래도 탈출하고 그리고 되게 유쾌한 음악 나오고 와 탱크다 이런 대사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좀 훈훈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음악도 좀 네, 경쾌하게 맞아요. 끝나고. 엄마랑 재회를 네. 하고 근데 영화가 이렇게 그래도 해피엔딩이라 하기엔 좀 부족하지만 좋게 끝나면은 관객들은 그거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제 경우에는 보면서 아, 그 진짜 위대한 아버지구나. 아, 아. 진짜 슬프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 기억될 이렇게 거라고. 보통은. 네. 그리고 만족을 하게 되면은 저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생각이 끊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더 이상 아. 고민하지 않고. 근데 저는 절대 이래서 안 된다 생각해요. 이 영화를 제가 이거 고르고 나서 네. 그냥 한번 간단히 찾아봤는데 이 귀도 가족도 실은 싫어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 귀도 그 집시하고 결혼한 독일 여성이 있었고 자녀들 태어났는데 그 자녀랑 남편이 끌려가니까 그 여성도 따라갔고 그 아내도 따라갔고 근데 영화랑 딱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 실제에서는 그 자식들까지 다 죽어요. 가족이 다 죽어요. 탈출하는 거 없이.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역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감독의 자유지만 그래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좀 바꾸는 거는 그건 어떤 권리도 없다고 생각해요. 감독한테 죽은 사람을 마음대로 살려내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잘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 이 홀로코스터 그 아우슈비츠 이 사건으로 네. 인해서 그 아름다운 인생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그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쵸. 가지고 저는 가족들 다 죽였어야 한다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관객들이 계속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찝찝하고 해피엔딩으로 계속 막 끝나서. 짜증나고 막 자다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전 사람이 계속 고민하면은 더 나은 방향을 안 찾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아, 네. 맞아. 왜 이런 일이 원래-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되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죠. 영화가 네. 진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영화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모든 맞아요. 저도 영화가 제일 모든 센다 생각해요. 매체 중에 그 TV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하지만 그 바로 주는 뭔가 그 파급력을 다이렉트로 주죠. 네, 보기도 영화가 편하고 제일 센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이게 기수 씨가 말한 거에서 되게 그런 거 계속 이제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화는 예술인가? 과연 네. 그거랑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는 산업이다 그냥 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는 영화도 어떤 예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되게 기수 씨 네. 말 생각을 못 했었어. 한 번도. 저도요. 근데 그렇게 생각 내가 만약에 유대인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보면 과연 지금 입장에서 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맞아요. 드네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유태인 그 80% 죽었다 했잖아요. 네. 20%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가족도 죽고 뭐 선생님도 죽고 이웃도 죽고 다 죽었는데 거기서 막 장난도 치고 게임도 하고 낭만적이 살아나고 그 아이는 웃으면서 살아나가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곳은 저런 공간이 아닌데. 그게 몇 년도 영화였죠? 91년? 네. 아, 99년인가? 91년? 아니 더 됐을 걸. 91년 아닌가 그러면? 90년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억한. 기억 그때 살아 있었던 거. 97년이네요. 아, 97년? 생각보다 막 오래되진 않았다, 그지? 그러게. 그러게요. 그 약간 화면 아 근데 은 좀 오래된 것 같아. 그때가 어느 때였지? 그러면 약간 보통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시대 그때 상황이랑 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97년이면은 97년. 우리나라에는 근데 99년에 개봉했어요. 우리나라 때는 97년이면 IMF IMF 네. 직전에 그 이탈리아 영화잖아요, 그죠? 네. 배우 이탈리아 감독. 그러면 로베르토 베니니.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배우. 네. 근데 그냥 그 그렇군요. 배우가 뭐라 해야 되지? 로베르토 베니니가 이거 감독도 같이 했어서 막 네, 맞아요. 상 받고 아, 주연도 그래서 하고. 그때 이제 원래 아카데미가 외국어 영화한테 진짜 박한데 네. 아, 처음으로
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거의 휩쓸어. 너무 영화랑 감독상을 연기가 받았어요. 로베르토 베니니 스럽긴 했어요. 맞아. 로베르토 베니니 막 다른 영화에서도 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그 뒤에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후로 나오잖아요, 영화가. 네. 그죠. 좀 전의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나도 되게 슬프다. 슬프고 되게 따뜻하다.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선에서 봤을 때 이제 영화를 많이 보고 다시 보니까 그 초반에 그 분위기와 평화로움 그리고 그 캐릭터가 주는 뭔가 따뜻함 그런 게 더 이제 와닿게 되더라고. 약간 그 있잖아. 드래곤볼 만화책을 볼 때 네.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이제 막 셀이랑 마인부랑 싸우는 때가 제일 재밌는데 이제 커서 보면은 그 손오공이 어렸을 때 여행하는 부분이 더 재밌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랬군요. 비유가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기수 씨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세계 2차 맞아. 대전 홀로코스트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가족 영화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시대적인 배경을 거의 고려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냥 살짝 이게 1차 대전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거의 속을 정도로 그걸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훌륭한 영화는 아니지만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훌륭한 영화가 아니라 생각했던 이유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영화관을 나오면 그냥 상쾌하고 끝나는 영화라서 맞아요.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 연출도 훌륭하고 연기도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그 막 전쟁 같은 영화는 너무 어설프게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막 착취해서 감동을 만들려는 그런 게 있는데 맞아. 그런 요소들을 차라리 깔끔하게 제거하고 뭔가 엄청 로베르토 베니니스럽게 해서 막 다른 영화에서도 맨날 막 로베르토 베니니 연기하는 거 보면 막 커피와 담배 이런 데서도 보면 막 난 담배 끊었으니까 오늘 한 대 정도는 펴도 괜찮아 이런 식의 그런 유머 그런 감각을 전 좋아해서 좀 약간 되게 클래식한 유머 느낌이 좀 있어. 되게 새로운 관점을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어서 되게 좋네요. 또 뭐 아우슈비츠 관련한 그런 영화들이 뭐가 있었죠? 되게 많이 있는데. 홀로코스트? 그런 영화는 많죠. 세계적으로. 사울의 아들. 어, 사울의 아들. 그건 파자마를 입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그렸죠. 그게 좀 비극적이었던 진짜 것 비극적. 그 피아니스트도 있지 않아요?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 그래도 좀 희망차요. 신들러 리스트도 있네. 뭔가 신들러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 왜곡이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영화는 좀 필연적으로 역사가 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좀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혹시 그 장리 고다르라는 이름 네? 혹시 그 되게 유명한 엄청 유명한 프랑스 감독이에요. 거의 프랑스 이끌고 있는 영화 거기 전성기 때도 이끌었었고 근데 그 감독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 영화는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단 말을 했어요. 그 말 한 이유가 그 아우슈비츠는 어떤 영상도 안 남았어요. 영상이 짧게 찍힌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재현할 때 사진 뭐 한 10장도 안 되는 사진이랑 그 증인들로만 해서 그 재현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적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왜곡이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문서 같은 것도 다 처리 폐기되고 버려가지고 이런 제가 알기로 것까지. 영화를 주었다 그 말한 맥락은 약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네 사건이 너무 잔혹해서 이게 인간의 감수성의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예술 활동으로도 재창작됐을 때 그 한계가 있다라는 맥락이 담겨 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역화가 영화의 저까쯤에 민정이 누나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얘기해 주신 건 아닌데 전 영화를 그 시대하고 엮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시대 속에서만 영화는 반드시 그 시대 속에서만 있는 예술이니까.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그 이 시대를 영화가 담지 못했다면은 도대체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이거 그 형이 하신 말씀과 같이 방금 제가 한 말도 같이 이해했었어요. 진짜 약간 시대의 환경이랑 엄청 직결 많이 든 그 영화는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역사를 보면은 그 되게 원래 호러 영화라는 장르도 그 한창 히피 문화가 엄청 막 다들 막 살 때 그 포레스트 검프 보면은 진짜 개판이잖아요. 그 네. 히피 애들. 그래서 근데 그때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호러 영화를 만듦으로써 막 텍사스 뭐 할로윈 막 그런 시리즈들이 나온 나이트메어. 게 너네 착하게 안 살면 이렇게 죽어버린다 그런 거를 심어주려고 그런 배경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딱 쏟아져 나오긴 했네요. 네, 그런 시대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부분 전쟁이랑 제일 직결이 많이 되고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영화가 너무 크게 사업으로든 예술 활동으로든 자리를 잡아서 이제 반대로 영화가 시대한테 영향을 주는 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는 또 실화랑 다르면 굉장히 네.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 영화 역사 진짜 짧긴 하잖아요. 그렇죠. 짧은 거에 비해서 좀 컨텐츠 자체가 화제력이 있던 거. 13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는 아니고 그래도 잘 만들었다 싶은 영화 바스터즈인데 그거는 진짜 정말 끝내주죠. 대단한 역사 왜곡이죠. 대단한 역사 근데 그거는 왜곡인데 애초에 그거는 뭔가 재현을 하려고 네, 재현은 그런 용도는 아니죠. 그냥 아우슈비츠라는 네. 아우슈비츠 영화라는 아우슈비츠까지는 생각이 아니고. 잘 안 들어요. 네. 그냥 아우슈비츠까지도 타란티노 아니고 타란티노 그냥 영화다. 맞아요. 네. 장르가 타란티노다. 할 거면 그냥 그렇게 아예 화끈하게 해버리든가. 약간 아예. 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봤었던 그 느낌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약간 그거를 약간 재치가 그 시대를 재치 있게 뭐 표현했다거나 이런 거를. 재치있다기보다는 엄청난 통쾌감을 줘요. 그 히틀러를 죽임으로써. 그거 버스터즈 아니에요? 제대로 해주는. 네, 네, 버스터즈 얘기한 거 아니세요? 제 인생은 알아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약간 풍자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거리가 먼 건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반전을 줘서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저희 그런가? 대부분 알잖아요. 홀로코스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해학적인 요소. 역사를 통해서 이미 공부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보면서 저는 만약에 그때 제가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히려 밝아서 역설적으로 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도 그런 볼수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사람 막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그 해학적인 요소들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잘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애초에 그냥 본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완성도가 있었던 게 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이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그 두 남녀가 귀도 부부가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과 생활하면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전쟁의 그 약간의 그런 요소가 보여지고 잡혀 들어가고 거기서까지도 이제 그 하나의 그 목선도 놓치지 않고 완성도를 있게 딱 스토리 라인을 짠 게 좀 제일 좋게 봤던 점이에요. 맞아. 그 그렇군요. 집더미에 떨어지는 거 생각나. 네. 그게 되게 예뻤는데. 저는 그 처음에 히틀러 풍자하는 처음 첫 귀도의 첫 등장신. 등장인물 네네. 이름 들으니까 되게 반갑다. 오랜만에. 아들 이름이 뭐였지? 그 오 멋이었던 조 조슈아. 조슈아. 맞아. 맞아. 조셉이란 줄 알았어. 조슈아. 조셉인 줄 알았어. 조슈아. 근데 저는 이 영화가 해학으로서도 별로 기능적이지 못했다 생각하는 게 해학은 그래도 대상에 대해서 좀 돌려서 표현하더라도 웃더라도 찝찝함이 대상에 대한 남아야죠. 비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그런 게 영화를 보고 없고. 좀 느껴지는 거는 해학보다는 휴머니즘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풍자는 아니 풍자라고 저도 풍자로 느끼지 못했어요. 대상을 비꼰다는 느낌 안 오더라고요. 해학적인 것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판하려고 약간 풍자적인 해학이 있는 거고 그냥 단순한 재미를 위한. 재미를 위한 그런 해학적인 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재밌네요. 되게 재밌는 주제였다. 네네. 진짜 기수 씨 오늘의 MVP. 감사합니다. 그 기수 씨가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인생을 아름다워 하고 싶어 하는데 저한테 겐토까지 왔어요. 그 어그로 끌릴까봐 못 아, 말할까봐. 그런 거 전혀 없어. 끌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저는 좀 이번에 인생 아름다워에 대해 얘기한 게 좀 되게 유용하고 재밌었어요. 이런 영화 가져와야 맞아. 이야기가 맞아요. 되는 것 새로운 관점을 보는 건 늘 즐거운 일이죠. 되게 오랜만에 녹음이 너무 생산적인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수 씨로 인해 이렇게 저는 기웅이 형 덕분에 한 거예요. 원래 네? 그리고 기웅이 형이랑 같이 캡틴마을 봤었는데 맞아요. 캡틴 마을 같이 봤어요? 네 같이 얼마 봤었어요. 전에 봤어요? 이완 씨랑 좋았어요? 이완 형도 셋이서 같이 봤어요. 좋았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아쉬웠어요. 저도 좀. 이완 형. 볼만하다. 그러고. 영화가 약간 조잡하더라고요. 제 그때 막 오빠가 저한테 그랬나? 그것도 엄청 안정적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는 그냥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닌데 그냥 엔드게임 뭐 마블 좋아하면 봐 이랬거든요. 그래서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막 권순 그 오빠인가 너무 봐. 이상한 가치관 막 끼워놓으려고 억지 부리고 그리고 그 약간 좀 클래식 고전 그러니까 고전 히어로 영화 느낌을 좀 풍기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약간 좀 그 클래식한 느낌도 전혀 받지를 못했고 되게 그냥 그 그냥 촌스러웠어. 허무한 게 좀 많았어요. 예, 저는. 옛날에 그 촌스러움에 대해서 오는 그 향수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건 세련되지도 못하고 그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그렇고 난 주드로 나온지도 몰랐어요. 주드로 나왔어요? 잠깐 나와요. 주드로 그냥- 나와요? 그냥 꽤 안 돼.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뭐라지? 그렇게 막 강렬한 인상은 아니야. 맞아요. 빌런으로 멋있게- 나오나요? 멋있게 나오진 않죠. 아 근데 별로 아. 포스가 없어요. 빌런인데 포스. 아 맞아. 빌런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 맞아. 좀 찌질하고 빌런은 어. 아닌 것 같아. 애초에 엄청 먼 치킨으로 나와가지고 어. 진짜 그 약간 마블 팬들 눈에만 엄청 보이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 구니스 고양이 존재 자체도 사람들이 엄청 의아해하면서 보더라고. 막 이게 원래 구니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캐릭터가 여기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라 뭐 몇 년 뒤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왜 이 구니스가 여기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마블 코믹스 보신 분들한테는 엄청 뭔가 떡밥거리가 많았나 봐요. 그 캡틴 마블 이번 엔드게임 4월에 나오는 엔드게임에 캡틴 마블이 들어간다고. 아 예고편 나왔잖아요 어제. 네, 거기 예고편에서 나와요. 거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시대 배경이 안 맞지 않나 생각했어요. 캡틴 마블이 어벤져스 이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캡틴 마블은 많이 한 20년 전을 그- 캡틴 마블 맞아요. 영화 배경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퓨리가 이제 부르잖아요. 엔드게임. 아, 맞아. 엔드게임 그 마지막. 인피니티 어. 워에서. 그래서 이제 호출을 받고 온 거지. 20년 뒤가 그러면 안 늙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 캡틴 마블 안 늙어요. 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캡틴 마블 저는 아예 왜냐면 그 에너지를 모두 다 흡수해서 늙지 않아. 우와. 아 그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아니야? 최고의 원치킨이네. 진짜 그치? 그 급할 때만 연락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진짜 급했지. 너무 급했지. 그래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그 캡틴 마블 그래도 너무 실망했었는데 그 쿠키 영상 때문에 그래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팀들이. 그래서 그리고 배우랑 그 히어로랑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사실. 뭐 혹자는 뭐 여성 히어로가 꼭 예뻐야만 하느냐 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도 별로 매력 없더라고. 이쁜 거랑 매력 있는 건 다르죠. 그건 다르지만 하여튼 맞아. 근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능력이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던 맞아요. 것 같아. 주 능력 뭐예요? 그 슈퍼파워 이런 거예요? 그냥 그냥 약간 슈퍼맨 같아요. 그냥 슈퍼맨이야. 초사이언 약간 맞아 초사이언 이거 초사이언이야. 이렇게 돼요? 네네 그것도 돼요. 진짜 돼요? 에네르기파 쓰고 초사이언이던데 완전. 날아다니고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이 분명히 나뉘잖아요. 신도 있고 헐크도 있고 이제 변화. 아니야, 걘 그런 거, 그니까, 걔는 그냥 뭐든지 날리는데, 맞아. 근데 엄청 무지막지하게 센 것 같긴 해. 근데 약간 좀, 뭔가 다들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게 기술 막 이런 거 네. 접해있고 약간 세련돼 보이잖아요. 근데, 캡틴 마블은 내가 그 마블에서 밀어주는 것만큼의 기술이 없고, 그냥, 몸이 번쩍거리는 게 더 몸이 나은 것 같은데? 번쩍거린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빛 쏘대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진짜 초사연. 진짜 순간이동 못하는 초사예요. 순간이동 못하고.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실망한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엔드게임에서는 그래도 게임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뭐 될라니까 뭐. 다 살아 근데 돌아올지. 이제 워낙에 스케일이 커서 거기서 오는 좀 기대감은 맞아요. 마블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건 있는 나도 것 같아. 마블 얼마나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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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이라며 심지어 이번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 진짜 저는 인피니티 워 안 봐가지고 그 세계관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엔드게임도 못 볼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다 같이 보러 갈까요? 그 뭐 시간 나쁘지 않다. 되면 뭐 다 같이 보러 가는 걸로 하십시다. 네, 오늘 그러면은 네.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네요. 3월 둘째 주 여러분 비 오는데 이제 춥지 않게 잘 주무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